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이번 시간엔 10강이죠.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파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용순과 침강 문제도 나오기는 하지만 출제 빈도 자체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는 이론은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많은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좀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죠. 우리나라 주변의 세 해역에서 7월과 12월에 관측한 표층수온의 평균값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각각 제주도와 인천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인천을 보자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게 되느냐? 제주도는 평균적으로 수온이 높아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는 인천 같은 경우는 황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안에 조금 더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다라는 사실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7월에 24.4도씨 그리고 12월에 7.7도씨 굉장히 낮아졌네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23.9도씨 16.1도씨 그래서 평균이 가장 높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역은 제주도가 아니라 인천이고요. 그리고 니은이 제주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니은을 좀 보게 되면 7월에 동해안의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느냐? 이거는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동해안을 봤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는 9도. 이게 동쪽으로 가면은 각각 21도, 23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주변에 비해서 연안에서의 수온이 낮다. 그러니까 연안 용승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연안에서 외해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 에크만 수송이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디귿 볼게요. 표층 해수의 등손선은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대체로 해안선에 나란하게 나타난다. 우리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양의 중심부 같은 경우는 등손선이 위도하고 나란합니다. 반면에 연안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안 용승이라든지 해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었죠. 자, 다음 2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서해에서 측정한 연직 수온 분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문제 맨 끝을 좀 보게 되면 A, B, C에서 연분은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단을 잘 안 봐요. 그런데 유체 같은 경우는 변수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 조건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해수면과 해저면의 해수의 밀도 차이. 지금 염분이 모두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 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가 되죠? 그렇죠. 온도입니다. 수온의 차이를 봐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온차가 크면 클수록 밀도차가 크게 나타날 텐데요. A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의 온도를 봤을 때 한 20도씨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21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저면을 보게 되니까 9도씨보다 조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도씨보다 낮고 그리고 이제 9도씨보다 낮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표층의 온도를 봤을 때 역시 21도씨는 안 됩니다. 21도씨보다 낮고요. 그리고 해저면을 저는 보게 되니까 13도씨와 12도씨 사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의 온도가 22보다 어떻죠? 높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해 저면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15도씨. 그래서 대략적인 편차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21도와 9도씨. 뭐 중간값으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21.5와 그 다음에 8.5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한 13도씨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1하고 21.5와 그 다음에 13.5 정도로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네, 한 8도씨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7.n도씨 정도 차이, 약 7도씨 정도. 그래서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어디가 되죠? 네, A이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가장 큰 해역 역시 네, A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혼합층의 두께를 확인을 해 볼 건데요. A 같은 경우는 해수면에서부터 온도가 똑같은 곳, 대략 비슷한 곳이 약 20m.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약 20m 정도가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한 10m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굉장히 얇죠.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은 네, A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다음 C요. 용승이 활발하게 나타난대요. 용승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찬 해수들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비해서 표층 수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등손선을 보자라고 하면은 등손선은요, 네, 어떻게 되죠? 등손선하고 나란한 것이 대부분 해수의 이동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C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란한 곳으로 갔을 때 이런 분포. 물론 이제 반대쪽까지 있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도 이거를 따라가면 이렇게. 그런데 모양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용승이 활발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기억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적도 부근 해역의 연직 수온 분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온 분포에서는 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냐면 동태평양의 수온을 보세요. 그러니까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동태평양의 변화가 조금 더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살펴보자라면은 A 같은 경우는 이 부근 감시역이 있는 150도에서 170도 부근 여기를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역시 B에서도 똑같은 위치, 이제 비슷한 위치 이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숫자를 봤을 때 대략 28도씨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28도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 동태평양이 A에서 더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A가 엘니뇨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수온이 더 낮은 B가 라니냐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와 함께 이제는 볼 건데요. 나는 수온 편차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해역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편차를 봤을 때 양의 값을 가져요. 플러스 값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30년의 평균 수온값, 즉 평년값보다 더 수온이 높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의 모습이니까 나의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엘니뇨 시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 나는 그렇죠. 엘니뇨 A 시기에 관측한 자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은 것이 되고요. 자, 다음 나에서 수온은 기억 해역이 니은 해역보다 낮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또는 강해지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있던 따뜻한 해수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는 항상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역 해역이 니은 해역보다 낮다라고 하는 니은은 옳지 않은 것이 되고요. 자, 다음 디귿을 보게 되면은 해수면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무역풍의 세기하고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무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양의 해수가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높이는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높이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다소 무역풍이 약해진 엘니뇨 시기, 즉 A 시기가 좀 더 높게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무역풍이 강해진 라니냐 시기가 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디귿 역시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기역 되겠죠. 자, 다음 2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용승이 자주 일어나는 해역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서해안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연안, 페루 연안, 그리고 이제 적도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보기하고 이제 같이 보죠. 모든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다.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수면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수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 나타나는 수온약층은 어떤 모습이죠? 대략적으로 대칭인 모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 주변보다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얕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니은을 좀 보게 되면 남동 무역풍이 강할수록 용승이 활발해지는 곳. 자, 우리가 이제 바람을 볼 때는 어떤 바람을 봐야 되는지 이거를 좀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적도 같은 경우는 적도에서 용승을 봐야 되니까 적도와 나란한 바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비 같은 경우는 용승이 일어나려면 동풍이 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위에는 북동무역풍, 아래쪽은 남동무역풍. 그러면 이때 해수의 표층 해수의 이동을 좀 보게 되면 각각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세지게 되면 해수의 이동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용승이 활발해질 겁니다. 자, 다음 이제 D 같은 경우는 이제 페루 연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어떤 바람을 주로 봐야 되죠? 그렇죠. 해안선과 나란한 바람을 주로 봐야 돼. 이 남풍 계열의 바람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외해 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용승은 활발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되고요. 자, 다음 디귿. 엘니뇨가 발생하면 뒤에서 용승은 평년보다 강해지나요? 아니죠. 우리 앞에서 미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엘니뇨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동무역풍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년보다 용승은 더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고요. 옳은 것은 정답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림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의 해명 기압 편차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가지고 하나씩 해석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 같은 경우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가 2011년에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 높이가 이제 해면 기압입니다. 서태평양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2011년이 뭐가 발생한 시기죠?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높아졌다. 즉 그만큼 표층 수온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뭐가 된다? 라니냐 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림 나를 보게 되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각각 기역과 니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엘니뇨나 라니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서쪽과 동쪽이 반전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서쪽의 표층선도 높고 해수면의 높이도 높습니다. 따라서 기역이 서태평양의 모습 그리고 니은이 동태평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기역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됐죠. 옳지 않은 것이 되고요. 자, 다음 A 시기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시기 같은 경우는 서쪽의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동쪽은 해수면 높이가 평년보다 낮아졌어요. 우리 이거는 사실 연도를 보고서 가하고 맞춰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 A 시기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서쪽이 그만큼 많이 해수면이 높아졌다. 따뜻한 해수의 이동량이 많다. 즉 라니냐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상승 기류는 평상시보다 더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역시 라니냐 시기는 워커 순환이 강화된다. 이거하고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승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거를 보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죠.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평상시와 비교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가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상대적으로 건조해졌어요. A에서의 표층수온이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A가 상대적으로 습하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가 바로 어떤 시기다? 평년보다 표층수온이 낮아진 시기, 즉 엘니뇨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저 라니냐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부터 살펴볼 텐데요. 남동 무역풍의 세기 언제가 강하죠?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게 되면 A역에서의 상승 기류. 근데 사실 이거는 엘니뇨 라니냐도 구분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승 기류가 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생성되는 구름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 더 습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일 때보다 나일 때 더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다음 티귿. A해역과 B해역의 표층수온 차이.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수온 차이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평양 적도 해역에 20도씨 등수온선의 수심 분포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수온의 수심 분포를 이제는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등수온선의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냥 이걸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도씨가 나와 있으니까 20도씨 위로 올라가면은 수온이 어떻게 되죠? 네, 높아지게 될 거예요. 뭐 21도씨 너무 편차가 적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뭐 어쨌든 22도씨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20도씨 등수온선을 이제는 봤을 때 얘가 수심이 만약 50m라고 쳐보죠. 이제는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을 테지만 표층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수온이 낮아지니까 21도씨가 되는 건 0m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도씨가 만약에 100m 정도가 된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은 완벽하게 등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m일 때는 표층 수온이 21도씨, 100m일 때는 표층 수온이 22도씨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등수원선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표층 수온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가하고 나를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로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가 같은 경우는 여기 대략적인 수온 의제는 볼게요. 깊이를 볼게요. 180, 60, 40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160부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표층 수온이 높은 시기가 언제다? 네, 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은 나 시기가 엘니뇨 시기, 낮은 가 시기가 라니냐 시기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적도 부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 이거는 동서편차는 항상 뭐라고 같이 보라고요? 무역풍의 세기하고 같이 보면 되죠. 그래서 무역풍의 세기가 세면 쓸수록 뭐 수온뿐만 아니라 해수면의 높이라든지 기압이라든지 이런 편차는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지 않은 것 되고요. 자, 다음 니은. 적도 부근 서태평양의 강수량,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는 언제죠? 네, 라니냐 시기가 되죠. 아니면은 우리 그림에서 서쪽을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은 시기가 가이기 때문에 가일 때가 더 강수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이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 플랑크톤의 농도 물어보고 있는데 이 플랑크톤의 농도는 무엇하고 관련이 있죠? 바로 영양염의 양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플랑크톤의 농도는 높아지게 되는데 영양염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표층 수온이 낮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가 라니냐인 가시기가 되죠. 그래서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옳지 않은 것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 자, 이거를 만약에 처음 보는 학생들은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이게 어떤 의미죠? 햇빛이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100%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나 대기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죠? 네, 반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이제 반사와 관련돼 있는 구름의 양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름의 양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죠? 태양 에너지 양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를 이제는 봤을 때 가에서 A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평년보다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구름이 뭐 했다라는 얘기죠? 증가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구름이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상승 기류가 강해졌다, 표층 수온이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죠? 라니냐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태양 복수 에너지 편차가 양의 값을 가져요. 평년보다 더 많이 들어온대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름 반사가 줄었다, 즉 구름의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은 평년보다 상승 기류가 약해졌다, 표층 수온이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엘니뇨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나를 보면은 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일단 얘는 동서 방향의 풍속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풍속 편차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서풍이 플러스 값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편차를 그대로 확인해 보자 이거야.
편차를 그대로 확인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역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양의 편차입니다. 우리 아까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동풍 계열이 예전보다 지금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편차니까 평년보다 강해졌다라는 의미가 돼요. 반면에 기역의 서쪽을 보게 되면 음해가 플러스가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는 서쪽으로 향하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기역에서 평년보다 발산하는 정도가 여기서 아예 발산을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평년에 비해서 발산하는 정도가 조금 더 강해졌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발산이 강해졌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기압을 보게 되면 저기압 같은 경우는 모이죠. 수렴을 하고요. 고기압 같은 경우는 퍼지죠. 발산을 해요. 그래서 발산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면에서의 기압이 평년에 비해서 높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거고 기압이 높아졌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평년보다 상승 기류가 약해졌다. 즉 표층 수온이 낮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표층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이거는 라니냐 시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태평양 해역에서의 용승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용승 같은 경우는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더 활발하기 때문에 A 시기가 B 시기보다 더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지 않은 것 되고요.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게 되면 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라니냐 시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의 A 시기에 관측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틱은 나의 기억 해역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 우리 날씨가 나타나는 건 기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흐린 날씨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디귿 옳은 것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무역풍의 세기. 그래서 가가 발생했을 때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니까 가는 엘니뇨 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강해졌으니까 라니냐 시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나 발생 시, 즉 라니냐 시기에 더 큰 값을 가지는 거 이야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억부터 이제는 보게 되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 같은 경우는 라니냐 시기에 오히려 어떻게 되죠?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되고요.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강수량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니은 맞고요. 자, 다음 틱은 동태평양 해면기압 마이너스 서태평양 해면기압. 우리가 이들을 이제는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원래 동쪽의 해면기압이 서쪽의 해면기압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양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더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동쪽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서쪽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차이 라니냐가 발생하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과 티귿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이 기간 동안에 등손선의 수심 편차. 자, 우리 앞에서 이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뭐한다? 표층수온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더 깊어졌다, 양의 편차를 갖는다라고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렇게 되면 표층 수온이 높아진 것 그리고 음의 편차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표층 수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 시기와 B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시기에
지금 엘니뇨 감시예요. 이쪽 부근을 보시면 되죠. 양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졌으니까 A 시기는 엘니뇨 시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B 시기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음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평년보다 낮아졌다, 그러니까 B 시기가 라니냐 시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태평양 표층 해수의 용존산소량. 용존산소량 같은 경우는 수온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요. 표층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표층 해수의 용존산소량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수온이 낮아진 B 시기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리고 평년, 그리고 수온이 높아진 A 시기가 가장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은 것 되고요. 자, 다음 니은 볼게요.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마이너스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자, 우리 이거는 제가 엘니뇨 라니냐를 얘기를 했을 때 짝대기 3개만 그리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평년에도 서쪽이 이렇게 높아요, 해수면이. 자, 그런데 무역풍이 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서편차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더 기울기가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역풍이 강해진,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B 시기가 파란색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분홍색으로 표시를 한 것이 A 시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편차가 큰 시기는 언제이다? 라니냐 시기이다. 그래서 A 시기일 때가 오히려 작고 B 시기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다음 디귿을 보게 되면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기압, 그 다음에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평균 기압, 이들을 이제 B를 보는데, 이걸 제가 각각 A 시기와 B 시기로 나눠서 이제 볼게요. 자, A 시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A 시기는 엘니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쪽에 올라가게 되는 서태평양 해수면의 평균 기압은 평년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증감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낮아지게 돼요. 자, 반면에 B 시기 같은 경우는 서쪽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동쪽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저는 보다 보니까 이들의 B는 언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옳지 않은 것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밖에 없습니다. 정답 기억이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태평양 적도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 수온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자, 이때도 우리 어디를 확인해라? 동태평양을 확인해라. 그래서 가 같은 경우 동태평양을 저는 보게 되면 평년보다 수온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죠? 이게 라니냐 시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나를 이제는 보게 되면 엘니뇨 감시 해역에서 양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졌다. 즉 엘니뇨 시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동태평양 강수량. 이때는 표층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보다 나 시기에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억 옳은 것 되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서는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한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편차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무역풍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압뿐만 아니라 편차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풍이 강해진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다음 남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는 뭐 때문에 흐르게 되죠? 그렇죠. 무역풍이에요. 그래서 무역풍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남적도 해류의 세기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인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겠네요. 정답 기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각각 관측한 표층 수온을 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O와 X를 동과 서로 구분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표층 수온은 항상 어디가 높죠? 동태평양에 비해서 서태평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O가 서태평양의 모습 그리고 X가 동태평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A와 B 시기를 보자라고 하면은 A 시기는 서쪽은 높아졌고 동쪽은 낮아졌어요. 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편차가 커졌어요. 편차가 커졌기 때문에 무역풍이 강해진 라니냐 시기. 그리고 B 시기 같은 경우는 서태평양은 낮아지고 동태평양은 높아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줄어들었어요. 무역풍이 약해진 엘니뇨 시기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하나씩 좀 볼 건데요. 기억. 동태평양에서 용승은 언제 강하다? 무역풍이 강한 라니냐 시기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이고요. 자, 다음 니은 A 시기에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 해역의 강수량 편차 라니냐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어떻게 되죠? 네, 줄어들어요. 감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차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다음 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차이 우리 이미 봤죠.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A 시기가 크고 B 시기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기억과 티귿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의 수온 편차. 그래서 A 시기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편차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동태평양에서의 수온이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어떤 시기다? 그렇죠. 엘니뇨 시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물론 지금 표시는 하나만 있지만 다 높아진 게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리고 B 시기는 마이너스 편차, 평년보다 표층수온이 낮아진 시기니까 라니냐 시기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옳은 것이 되고요. 자, 다음 니은 이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엽록소 농도 어떻게 되죠? 엽록소 농도와 관련이 있는 게 플랑크톤의 양.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양염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엽록소의 농도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염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표층 수온이 낮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에 동태평양에서의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엽록소의 농도는 높아진다. 즉 A 시기보다 B 시기에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니은 옳은 것 되고요. 자, 다음 티귿. 이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자, 이거 우리 제가 짝대기 그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를 엘니뇨와 라니냐를 잘 보자라고 하면 만약에 엘니뇨 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엘니뇨 시기에서의 표면이 이렇게 되면은 동태평양 이렇게 돼요. 그런데 라니냐 시기가 되게 되면은 동서 편차가 커지니까 기울기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거. 엘니뇨는 여기인데 라니냐 시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느 시기가 더 깊다? 엘니뇨 시기인 A 시기가 더 깊다. 디귿은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기니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태평양의 두 지점 다인과 타히티의 위치 그리고 남방 진동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남방 진동지수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죠. 타히티 해면기압에서 다윈 해면기압을 뺀 것과 같다. 타다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됐을 때 그만큼 타히티의 해면기압이 높아지고 서태평양에 위치한 다윈의 해면기압이 낮아졌다. 무슨 시기가 된다? 라니냐 시기.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엘니뇨 시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A 시기가 라니냐, B 시기가 엘니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기 기억부터 보죠. 동태평양 해안의 용수 어느 시기가 강하다?
무역풍이 강해진 라니냐 시기가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옳은 것 되고요. 자, 다음 니은 동태평양의 강수량. 동태평양 강수량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엘니뇨 시기가 많죠. 그래서 B 시기가 A 시기보다 많겠네요. 니은 옳지 않은 것 되고요. 자, 다음 틱은 무역풍의 세기는 언제 강하다? 라니냐 시기인 A 시기가 엘니뇨 시기인 B 시기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남방 진동 지수 그리고 다윈과 타히티의 위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남방 진동 지수를 정의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타히티 마이너스 다윈 타다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A 시기가 타히티 해면 기압이 더 높아지고 서태평양에 위치한 다윈의 해면 기압이 더 낮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A 시기가 라니냐 시기가 될 거고요.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B 시기가 그렇죠. 엘니뇨 시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보기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건데요. A 시기는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 시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무역풍의 세기 같은 경우는 라니냐가 발생을 했을 때가 더 강하다 보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겠네요. 니은 옳은 것이고요. 자, 다음 틱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연안 용수 언제 더 강하다? 무역풍이 강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1번 문제입니다. 남방 진동 지수 그리고 태평양의 대기 순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남방 진동 지수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라니냐 A가 라니냐 시기가 될 거고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B가 엘니뇨 시기가 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아래쪽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워커 순환을 봤을 때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것이 다윈 쪽이 아니라 타히티 쪽으로.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냥 수치적으로만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다윈 같은 경우는 하강 기류니까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다윈 같은 경우는 타히티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죠? 그렇죠. 음의 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비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림 자체로 봤을 때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것이 다윈 쪽이 아니라 중앙태평양 쪽으로 옮겨갔다. 즉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것이 동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하나씩 볼 건데요. 나의 경우는 엘니뇨 시기이니까 B 시기의 대기 순환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남적도 해류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강할수록 더 강하게 흐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 되고요. 자, 다윈 부근의 해수면의 높이 이건 어떻게 되죠? 무역풍이 강해지면 더 높아지게 되죠. 서태평양에 위치를 한 거니까. 그래서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디귿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열대태평양에서 A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되먹임 현상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한번 보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차이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바람이 어떻게 될까요? 기압 차이가 작아지게 되면 바람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까 따뜻한 해수가 이동해서 나타나는 용승은 약해진다. 물론 이거를 니은부터 보고 역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하고 좀 같이 보게 되면 기억은 약해진다가 맞아요.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자. 동태평양 연안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자, 용승이 일어난다. 우리 수온 약층만 그릴게요. 수온 약층. 시작되는 거. 지금 해수면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 용승이 일어나는데 용승이 일어나서 얘를 밀어 올리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용승이 약해진다, 밀어 올리지를 많이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은 것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나는 뭐냐? 나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는 게 습한 날씨. 그리고 동태평양 위치한 데는 아르헨티나 보니까 어때요? 건조한 날씨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경우는 언제다? 그렇죠. 라니냐 시기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옳은 것은 정답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20도씨 등수온선 나와 있어요. 등수온선이 이제 등수심선. 이거를 저는 보게 되면은 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됐다라고요? 그만큼 표층수온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쪽 엘니뇨 감시해역 쪽 살펴봅니다. 엘니뇨 감시해역 쪽을 저는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숫자를 보니까 뭐 140, 120, 1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이가 어떻게 되죠? 숫자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비교가 될 수 있는 비교군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150에서 170 이쪽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 시기가 라니냐 시기, 그리고 나 시기가 상대적으로 깊어졌다, 표층수온이 높아진 엘니뇨 시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승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용승 같은 경우는 라니냐 시기가 더 활발하죠. 가가 활발하다, 기억 옳은 것이고요. 자, 다음 니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수온 차이.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무역풍이 강할수록 동서편차는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다음 틱은 가 시기에 동태평양 라니냐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에서의 표층수온은 평년보다 더 낮아지게 돼요. 평년보다 더 낮아지다 보니까 평균 기압은요, 평상시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 기억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플랑크톤의 농도입니다. 우리 플랑크톤의 농도는 항상 뭐와 같이 보자고요? 영양염류와. 그래서 영양염이 많아질수록, 영양염류가 많을수록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고, 영양염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표층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하고 나를 봤을 때 가는 A 해역에서 플랑크톤의 농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A 해역에서의 표층수온이 상대적으로 더 어떻다? 낮다.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플랑크톤의 농도가 가에 비해서 안 낮아요. 표층수온이 높은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이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평상시와 엘니뇨니까. 표층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가 평상시가 되죠. 그래서 가가 평상시, 그리고 나가 표층수온이 높아진 엘니뇨 시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되고요. 자, 다음 니은 A 해역에서의 용승. 우리 A 해역에서 나타나는 용승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제시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라니냐 시기가 가장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평년, 그리고 엘니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잘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고요. 자, 다음 A 해역에서의 하강 기류. 하강 기류가 잘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표층수온이 뭐하다? 낮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은 가 시기가
나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의 온도 편차 그리고 연안 생물 서식지의 특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동태평양이거든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편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년보다 높아졌다. 바로 엘니뇨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약간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쨌든 애매하기는 한데 라니냐 아니면은 라니냐 아니면 평상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상 라니냐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대소 비교만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나에서 가까이 지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표층 소원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용승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면서 수온 약층의 두께가 두껍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니은이 A시기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일은 라니냐. 그러니까 A 시기에 비해서 B 시기 같은 경우는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얕아지게 되고 물고기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B 시기로 짝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의 평균 높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엘니뇨 시기가 B 시기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억 옳은 것이고요. 자, 다음 니은 A 시기의 해양 생태계의 모습은 기억이 아니라 우리 니은으로 봤고요. 자, 다음 무역풍의 세기는 기억과 니은을 비교를 하자면 B 시기에 해당을 하는 기억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귿 옳은 것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동태평양 페루 연안 해역에서의 플랑크톤의 농도 그리고 수온. 지금 A하고 B를 보게 되면 A가 수온이 높고 플랑크톤이 적어요. B는 수온이 낮고 플랑크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 평상시와 엘니뇨이니까 표층 수온이 높아진 A 시기가 엘니뇨 시기가 될 거고 상대적으로 낮은 B 시기가 평상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 나를 보니까 호주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워커 순환이 여러 개로 나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평상시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 가에서 엘니뇨 시기의 변화는 B가 아니라 A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가에서 무역풍의 세기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A가 약하고 B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옳고요. 자, 다음 디귿. 적도 부근에서 나와 같은 대기순환이 나타나는 시기는 평상시이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10년에서 2016년 4월까지 역시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의 표준 수온 편차 그리고 각각 A와 B 시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A 시기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을 지금 보니까 다 음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편차. 그러니까 평년보다 낮아졌다. A 시기가 보다 라니냐 시기. 자, 그리고 B 시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숫자를 봤을 때 이런 좀 이게 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잘 보이겠죠. 숫자들이 플러스 양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진 시기니까 이 시기가 언제다? 그렇죠.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하나씩 살펴봅시다. 기억. A 시기 서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라니냐 시기이니까 더
발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B시기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약해지죠.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기 때문에 약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D은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표층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B 시기의 강수량이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되고요. 정답은 기니 D가 되겠죠. 자, 다음 4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습해요. 서태평양의 강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아르헨티나 건조하대요. 동태평양 건조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기다? 라니냐 시기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페루 앞바다의 연안 용승은 평소보다 더 강해지게 될 거고 적도 남쪽의 무역풍의 세기 남동 무역풍의 경우는 라니냐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평소보다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굳이 라니냐 엘니뇨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서태평양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습한 날씨 그러면 상승 기류가 평년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옳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에 수온 편차, 표층 수온 편차가 나와 있는데요. 가시기 같은 경우는 수온 편차가 양일까?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다? 자,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라니냐 시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발생 빈도를 우리 숫자를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봤을 때 엘니뇨의 발생 빈도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억 옳은 것이고요. 자, 다음 남적도 해류의 세기는 라니냐 시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고요. 자, 다음 틱은 이 해역에서의 용승 라니냐 시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일 때보다 나일 때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거 기니디 모두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4시간 모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자료 해석하는 거 많은 연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1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